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결이 충분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기존의 2,500억 달러어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국제 유가도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위협은 중국이 아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피터 시프 최고 경영자는 대중 추가 관세 부과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려는 보험 성격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는 대외 경제 우려 때문인 척하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 때문이라며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했지만 다음 단계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금리 인하로 미 연준이 난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연준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한 경기 둔화를 억제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무역 불확실성이며 통화 정책은 이를 해소하는 정확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과 투자 관련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제조업 공급망 혼란에 대해 우려할 것이며 코스피와 원화 모두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본 정부가 가기를 열고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번 개정안은 7일에 공포를 하고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자, 이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의 신뢰도와 또 투자 결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한은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뉴스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고수는 지금서 맨날 미국 얘기랑 유럽 얘기만 나오다가 네. 이제 이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네. 굉장히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색깔 자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백색 국가에 대한 제외 자체는 일단은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일본의 행보 자체는 앞으로 화해에 대한 모드 자체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 발 굽고 들어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의 성향상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맞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죠. 저는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원래 기준금리 자체는 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너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네.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행보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국내 이제 주식장 자체가 미증시 탄력 못 받고 이제 금리 인하의 여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수출 문제 자체가 이제 규제돼서 이렇게 파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최악의 조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한 달간. 네, 이 부분 좀 염두를 해주시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 지금 금리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자체 1.5%죠. 네, 이번 달 1.75에서 1.5%로 좀 됐기 때문에 네.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0.25% 내렸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 명분이 굉장히 서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내리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명분 자체 쓰는 거예요. 이런 백색 국가에 대한 이제 제외라는 타이틀 자체는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분 자체를 내세우는 거고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락에 대한 명분 자체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의 금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째 얘기하고 있네요. 1년째. 1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성을 느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선물 지수 대비해 갖고 이제 국내 선물 지수에 대비해서 340포인트라는 수치값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작년 2018년도 최고가를 달성했던 어떻게 보면 코스피 증시는요. 향후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평가드리고요. 사실 어중간한 위치값에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상품이 묶이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웬만하면 손절 처리하세요. 네, 웬만하면 손절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절에 대한 복구 욕심 자체로 그거를 버티게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제로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향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을 대처하는 습관 자체는요. 인버스에 대한 위치값만 좀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인버스 상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이제 장투에 대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때는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매도 위치값을 고려를 많이 하는 시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 여부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한번 놓여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탄력을 받을 때요. 여기서 이제 보석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2017년도, 16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종목 하나를 딱 사면요. 경제가 탄력이 받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조성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이라든가 이런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이 부분 제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스프레드 확장에 대한 여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요. 어떤 기업이건 간에 아무리 이제 투자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내더라고 한더라도 이제 증시를 뒷받침할 만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건 자체가 다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환경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여건 내에서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현물 보유라든가 이제 실버 현물, 골드 현물 이 부분 좀 평가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인데 투자라는 거는 보존의 의미도 있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뭐 수익을 챙기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보존의 의미도 투자의 정의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정확하게 한글로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해지에 대한 투자 활동 자체를 펼치는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증시 관련해서 상품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 자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와중에도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종목군이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마주라든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건 자체 이런 종목 자체는 상승에 대한 랠리가 있겠지만은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판단을 느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대한 환경 조정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드리고 4번 헤드라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